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열렸었죠.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어제 개최가 됐습니다. 가장 최대 관심사가 아무래도 LG전자의 롤러블 폰, 일명 상소문 폰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심사가 상당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한 벌써 2년 전, 그렇죠? 네, 김종호 기자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제 11일이죠. 네. 어제 이제 LG전자가 CES에서 전시 개막을 알리는 네.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화면이 돌돌 말리는 네, 이제 신규 롤러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게 자세히 공개된 건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한 5초 동안 그러니까 아주 잠깐, 살짝 네. 네, 맛보기로 공개가 그럼에도 됐습니다. 엄청난 반응. 네, 맞습니다. 영상은 매우 짧았지만 임팩트는 상당했는데요. 네. 국내외 언론에서도 극찬이 쏟아졌고요. 커뮤니티에서도 기대감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제품 안에서 디스플레이가 돌돌 말려 있다가 위로 펴지면서 화면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은 짧지만 이제 그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네. 화면을 펼치기 전에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6.8인치 디스플레이지만요. 화면을 펼치면 7.4인치로 작은 이제 태블릿 PC처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형태가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말고 이제 펴고 하는 게 쉬워진 거죠. 네.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바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처럼 쓰다가 이제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펴서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목에서도 상소문 폰이라고 이제 많이 언급들을 하는데 LG에서 상소문 폰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좀 올드해 보이고 올드하죠. 왜냐면 네. 최신 기술이고 그러니까요. 네, 한데 이제 상소문이라고 하니까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화 반응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느낌. 네. 네, CF가 그렇게 과연 나올까요? 네, 그래서 LG전자는 올 1분기 중에 이제 롤러블 폰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고요. 네. 올 상반기 중에는 출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중국의 오포라는 업체가 롤러블 폰을 이제 비슷한 형태로 맞아요. 네.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LG전자가 그 사이를 치고 가서 아마 세계 최초 상용화 롤러블 폰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제가 CES를 다녀왔다 보니까 네네. 이게 워낙 큰 전시고 네. 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는 수천 명의 이제 기자들이 모이거든요. 네. 거기서 저런 영상이 나오면 이제 기자들이 다 일어나서 네. 박수도 치고 환호를 합니다. 정말 멋있는 광경인데 네네.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해서 이제 업계에서도 시장 반응을 좀 이렇게 체크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 그동안 LG표 스마트폰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나 애플 폰에 비해서 사실 밀린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 롤러블 폰이 새로운 그 폼팩터로서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LG 스마트폰 네. 하면은 지금 최악의 위기를 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C 사업부가 지금 지난해 4분기까지 23개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6년째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건데요. 네. 삼성이나 애플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요. 지금 중국의 저가 업체한테도 밀려서 지금 네. 뭐 사업을 접는 거 아니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듀얼 스크린 폰이나 화면을 돌리는 폰 같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폰을 좀 선보이긴 했지만 이게 야심차게 꺼낸 거랑 달리 이제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을 좀 받았거든요. 네. 때문에 LG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이제 롤러블 폰이 뭔가 반전을 위한 구원 투수 아니면 마지막 승부수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요. LG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게 세계 최초 롤러블 폰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좀 시장에 관심을 조금 얻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LG전자가 뭐 롤러블 폰을 성공시켜서 소위 대박을 쳐서 네.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정말 칭찬을 받겠지만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피엔딩을 이렇게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롤러블 기술이 워낙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폴더블 폰을 이미 상용화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술조차 삼성이 지금 내구성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롤러블 기술은 폴더블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기술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LG전자가 이런 어려움을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게 관건이고요. 소비자들 측면에서 가격대도 사실은 네, 네. 신경 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롤러블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폴더블 폰이 한 20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데 네. 롤러블 폰은 한 300만 원대에 거의 육박할 걸로 보여요. 혹시 앵커님은 네. 300만 원대 롤러블 폰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옛날 거 쭉 쓸래요 그냥. 세탁기와 건조기를 그냥 세트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삼성의 폴더블 폰을 이렇게 쓰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게 200만 원대인데 제가 주변에서 이 핸드폰을 쓰는 분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그만큼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건데요. 네. 롤러블 폰도 마찬가지로 과연 얼만큼 소비자에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지 그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 과제가 남았다.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얼리 어댑터 분들, 유저분들 좀 곽강하신 분들은 비싸도 살 것도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유재 기자, 네. 지금 이런 그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들이 점점 이제 발달해가고 있는데 이런 관련해서 그 업종들이나 종목들도 흐름들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가장 크게 좀 움직였던 게 아이 컴포넌트입니다. 네.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롤러블 관련주로 네. 좀 구분이 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롤러블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의 소재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 들어서만 거의 뭐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 컴포넌트가 이제 요즘 많이 좀 뛰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관련주로는 뭐 UTI,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캠트로닉스, 드림텍 등 많은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들 기업들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서 함께 움직이는 성향은 최근에는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네. 우리가 앞서 1번 이슈를 하면서 네. 우리 윤 센터장님께서 대형주가 쉬어갈 때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런 나오고 얘기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형주 다음은 중소형주 장사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들 기업들이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 매출을 하며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뭐 미리 사셔서 길목 지키기를 한다면 네. 뭐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